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듣다마 10월 15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최근에 티격태격하고 있죠. 그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충돌을 하는데 서로의 그 목적이 다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은 두 사람 다 4년 6개월 후에 열릴 다음 대권을 노린다는 점이죠. 일종의 전초전인데 왜 이렇게 일찍 차기 대선이 아직도 많이 남았고 겨우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인데 두 사람이 충돌을 할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을 붙잡으려는 홍준표 시장 그리고 반윤 세력을 규합을 해서 뭔가를 도모를 하려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 공교롭게도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윤석열 후보에게 75%를 몰아준 대구 경북의 이 민심 TK 정서를 확보하려는 그런 일환으로 지금 두 사람이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면 충돌 이렇게 하면 양쪽이 막 세게 부딪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유승민을 공격을 하고 몰아세우고 유승민은 간간히 방어를 하면서 잽을 날리고 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도 다 서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정가 뒷담화에서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분석하는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 충돌하는 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은데 지금 이준석 갈등이 소멸되고 나서 이준석 소동이 소멸되고 나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이 이준석의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이죠. 유승민 전 의원이 그전에 이준석이 하던 역할을 이어받은 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강도가 세게 지금 그 유승민의 그 비판입니다. 공격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인데 최근에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유승민 대통령이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을 유승민 대통령이 징계한 게 아니고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했죠. 그것을 놓고 그러면은 무슨 양두구역했다고 이준석을 징계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XX 저 XX 발언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발언을 한 것 푸념성 발언을 한 것을 놓고 국민이 쪽팔린다 국민을 개 돼지로 하느냐 왜 사과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민주당처럼 막 몰아붙이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유승민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공격은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유승민의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니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유승민을 한 번씩은 유승민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자제해야 된다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계속 유승민을 같은 당권 자기 당권 주자인데 같은 당원이고 막 공격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물론 본인의 정치적 의도도 있지만 지금은 윤석열 지킴이 윤석열 수호천사를 자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서서 유승민을 저격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만 봐도 유승민의 이런 발언들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발언들을 놓고 홍준표는 박근혜 탄핵 전야 같아. 박근혜 탄핵 전야 같아. 그러니까 유승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민주당 세력과 같이 결합을 했죠. 그래서 탄핵을 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초반 국정 운영에 막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벌써 민주당 안에서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퇴진 집회도 하고 퇴진 집회에 참여도 하고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 보수 진영에서 똘똘 뭉쳐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유승민 같은 경우는 또 부하내동해서
민주당 쪽과 보조를 맞추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일가를 하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 전야 같아. 그리고 또 계속 유승민이 개혁 보수 이야기를 하니까 개혁 보수 타령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이런 말도 했고, 민주당과 합작해서 주군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역할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까지 가고 보수 괴멸을 불러온 사람이다. 배신의 경력 있는 사람은 가라. 이 대구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프레임이 있죠. 그 다음에 연탄가스 정치인. 이 말은 연탄가스, 과거의 연탄가스처럼 이 틈새만 있으면 서물서물 올라와서 해악을 끼치는 그런 정치인이다. 가는 곳마다 어떤 틈만 있으면 나와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해악을 끼친다. 자, 그렇게 유승민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계속 같이 이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걸 같이 막 맞받아치면은 홍준표와 유승민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가 계속 배신자 이렇게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으니까 배신자 하는데, 연탄가스 정치인 뭐 이렇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데, 같이 붙으면은 유승민이 다시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죠. 배신자가 쟁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유승민은 의도적으로 홍준표 공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만 방어를 하면서 빠지는 겁니다. 가령 본인의 SNS에 어떤 칼럼 같은 거를 공유를 합니다. 자기 편을 들고 홍준표를 공격하는 칼럼. 가령 예를 들어서 홍준표의 말 바꾸기, 이런 칼럼이 신문에 실리면은 그것을 공유를 하는 정도. 그렇게 하면서 또 본인이 최근에 좀 신뢰를 할 수 없는 여론조사 기관, 계속 강주 KBS, 강주 방송과 같이 하는 여론조사 있죠. 거기서 8주 연속 국민의힘 지지율 1위다. 그리고 TK에서도 1위다. 이런 것을 또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면서 어떤 일부 신문에서 TK에서 배신자 프레임 벗어났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것을 또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쓰죠. 본인이 지향하는 개혁 보수가 인정을 받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것은 홍준표가 이야기했던 개혁 보수 타령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박을 한 겁니다. 그 대신 유승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하는 거죠. 자기 급을 대통령과 맞서 싸우는 그 급으로 올리는 겁니다. 대구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 차원에서 유승민은 지금 홍준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두 사람이 앞으로 4년 후에 있을 차기 대권 경쟁에서 그동안 아마 계속 진행이 되겠죠. 4년 이상. 거기서 두 사람이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충돌을 하는지. 일단 두 사람은 악연이 있죠. 악연이 있고 서로 경쟁을 했던 관계도 있습니다. 가장 큰 악연은 2011년에 그때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지금 국민의힘 계열 여당 대표였습니다. 여당의 당 대표였죠. 그리고 유승민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유승민이 선임 최고위원, 경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어. 그 다음에 남경필, 원희룡 이렇게 쭉 있었는데, 홍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죠. 박원순이 이겼던 그 선거, 나경원에게 이겼던. 그때 이 오세훈이 무상급식 파문으로 시장직에서 중대에 물러나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박원순에게 내줬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민주당에게. 그래서 당대표 책임론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이런 것이 또 있었죠. 그래서 홍준표가 위기에 몰렸는데, 홍준표는 일부의 퇴진론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이, 선임 최고위원격이었던 유승민이 선제적으로 최고위원 자리를 내던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경필, 원희룡이 차례로 내던지면서 결국 이 홍준표는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유승민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를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배현진, 조수진 최고위원들이 줄 사퇴한 것,
그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죠. 좀 맥락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박근혜 비대위가 홍준표 대표 체제 대신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섰고 박근혜 비대위에서 총선에 이기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생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유승민은 그 과정에서 박근혜 비대위를 탄생을 시켰고 또 뭐 그 사이에 또 뭐 이준석도 뭐 박근혜 비대위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유승민은 그 이후에 이 친박의 원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됐죠. 그 비서실장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뭐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말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청와대 얼라들 뭐 그리고 뭐 인사가 잘못됐다 막 공격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박근혜 유승민. 그래서 유승민은 2016년에 조성된 탄핵 정국에서 앞장서서 민주당과 결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냈죠. 몰아내고 그 2017년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 출마를 합니다. 그때 바른정당 본인이 나가서 창당했던 바른정당의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그때 자유한국당 후보가 홍준표였죠 또. 그래서 민주당에서 문재인이 나왔는데 불과 40%로 정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이렇게 나와서 표를 분산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를 줬죠. 문재인에게. 그때도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24.03%로 2위를 했고 바른정당 유승민은 안철수에 이어서 6.76%로 4위를 했습니다. 일단 거기서 뭐 둘 다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은 승부에서는 홍준표가 월등히 앞섰죠. 두 번째 붙은 게 이번 대통령을 그 후보를 뽑는 윤석열 후보가 47.85%를 그 득표를 해서 후보가 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었습니다. 여기서 홍준표가 마지막까지 가서 41.50%로 2위를 했고 유승민이 7.47%로 3위. 그러니 또 유승민은 홍준표에게 또 졌습니다. 물론 뭐 1등 자리는 한 번은 문재인에게 뺏기고 한 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뺏겼지만은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계속 정치를 30년 동안 같이 정치를 하면서 이 티격태격 뭐 오왕락 그 서로 막 갈등도 하고 충돌도 하고 한 사이죠. 두 사람 사이가 좋았던 적은 저는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홍준표는 윤석열에게 패한 다음에 대구로 셀프 하방을 해서 지금은 대구시장이 돼서 2027년 대권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야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2027년이면은 홍준표가 1954년생이니까는 73살이 됩니다. 그러니 홍준표는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죠. 대권을 향한. 자, 유승민은 경선에서 윤석열, 홍준표에게 다 패하고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가서 김은혜에게 또 패합니다. 그때 김은혜에게 패하자 윤석열 대통령 탓을 하죠. 자격을 보냈다. 자격에 칼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칩거하듯이 마치 정계 은퇴를 하듯이 하다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지고 당 대표 경선이 생기니까는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확실한 반윤석열 기치로 해서 TK 배신자 프레임도 한번 벗어나 보겠다. 그래서 2027년 또 대권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고 있죠. 지금 유승민은 1958년생이니까 뭐 실제로는 57년생입니다. 그때 되면 69세, 70세. 역시 마지막 도전이죠. 그래서 이 유승민,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이 마지막 그 TK 목장의 결투, TK, 대구 경북, 영화에 OK 목장의 결투라는 영화가 있었죠. TK 목장의 마지막 결투를 남겨두고 있는데, 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는, 지금, 홍준표, 유승민 둘 다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했죠. 패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놓고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계속, 수호천사 역할을 합니다. 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임을 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 본인의 그 인터넷
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나중에는 또 뭐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힘을 실어주는 상황입니다. 홍준표는. 그런데 유승민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민주당보다 더 거칠게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둘 다 같이 윤석열에게 패배를 했지만, 지금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공격을 하고, 자, 이것도 두 사람의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일단, 왜 이런 이해관계가 다르냐 하면은,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이 콘크리트 지지층, 보수 중에서도 열성적인 콘크리트 지지층을, 그 지지층의 환심을 사야 됩니다. 마음을 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마지막에 대선 후보 경선을 하면서 홍준표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지만은 이 책임당원 투표에서 뒤졌죠. 그래서 당심을 잃었죠. 그런데 지금 당심 중에서 아주 열성적인 당심이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 홍준표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유승민은 거기에 접근조차 못합니다. 친윤 쪽에서는 접근조차 못합니다.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해왔고 지금도 공격하는 이유가, 그렇다면은 그 콘크리트 지지층의 30%에게 접근을 못하면은 아예 범보수 안에서 또 중도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쪽을 내 영토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윤으로 가기 위해서 홍준표 시장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의 행보가 다른 점,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자, 대구 경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5%의 득표율을 올린 대구 경북에서 지금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여기서 TK 민심도 좀 혼란스러운데, 이 두 사람이 TK 맹주 자리를 놓고 지금 격돌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승민은 원래 원조 친박, 또 TK의 차세대 리더 이렇게 꼽혔죠. 대구에서만 국회의원을 5선을 했습니다. 그 선친인 유수호 전 의원도 고 유수호 의원입니다. 대구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죠. 자, 그래서 원래 TK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을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 대구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 배신자 프레임이 깨졌다, 본인이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TK로 다시 돌아가려는, 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대구 경북대 가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는 원래는 경남이 고향이죠. 경남 창녕이 고향인데 물론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처음에 서울에서 했죠. 동대문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경남도지사를 하다가 TK로 갔습니다. TK가 그때 무주공산처럼 비춰지니까 TK를 발판으로 이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난번 2020년 총선 때 TK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선 후보에 도전을 하면서 사퇴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대구시장이 돼서 본인이 이 TK의 맹주다 이렇게 돼 있죠. 특히 대구시장 자리에 앉았으니까는 대표하는 인물이 된 것은 맞습니다. TK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된 것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전체 여론은 어떨까? 이 두 사람에 대한 여론. 우선 전국적인 여론을 보면은 지금 당장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이것도 나오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4년 6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지금 지지도가 별 의미가 없고, 한동훈이 범여권의 1위를 차지한다 이런 조사까지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짚는 것보다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라는 것은 선호도, 그건 호감도죠. 호감도. 이 정치인에게 호감을 갖느냐. 이 호감도 조사는 지지율 조사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변화할 가능성이 좀 적죠. 결정적인 실책을 하지 않는 한 그 호감은 계속 가기 때문에 지지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율 조사보다 호감도 조사에 주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갤럽이 9월 중순에 8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이 호감도 조사는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1위가 오세훈 서울시장 41%, 2위가 홍준표입니다. 40%, 대구시장 1%포인트 차이니까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3위가 이재명이고 4위가 유승민인데 30%뚝 떨어졌죠. 30%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쪽은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 그대로 호감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이 대권에 만약에 나가면은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유승민에게 표를 줄까? 유승민이 만약에 이 여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간다면 유승민이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고 이재명이 그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이든 뭐 민주당 후보를 버리고 지금은 유승민을 응원을 하지만 유승민에게 표를 줄까? 그렇게 보면 유승민의 지금 지지율은 신기로 허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최대 승부처 TK 분위기는 어떨 것인가? 유승민은 계속 SNS에 내가 TK에서도 1위다, 배신자 프레임 벗어났다 이런 기사들을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대로 이 민심을 반영을 못한 겁니다. 분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령 뭐 강주 KBS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해서 의뢰로 내보내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하나 있죠. 거기서는 유승민이 8주 연속 1위를 했다.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8주 연속 1위를 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것은 민주당 지지층이 유승민을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따로 빼서 보면은 나경원이 1등이죠. 그래서 나경원이 유승민이 1위라고 내가 7주 동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등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자,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70% 비율로 들어가고 일반 여론조사는 30%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아예 국민의힘 그 책임당원으로만 뽑자. 100% 아니면 80% 90% 더 많이 반영하자. 역선택 조항을 두자.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당대표에 가까이 가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기사를 제목을 뽑고 해야 되는 거죠. 나경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위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핵심인, 지금 말씀드린 그것은 전국적인 이야기고, TK, 승부처인 TK는 어떨까? 이것을 보면은, 영남일보가 최근에 10월 11일에 창간 77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KBS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에이스 리서치에서 했는데, 이 일반 어떤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이런 데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의 민심은 이렇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조사에서 전체 표집이 되는 샘플, 응답자는 한 1000명인데 대구 경북은 100명도 채 안 되죠. 뭐 100명이라고 쳐도 한 명이 1%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그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것 가지고 대구 민심이 어떻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에이스 리서치 조사는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유권자만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신뢰성이 상당히 크겠죠. 다른 조사에 비해서 TK 민심을 파악하는 데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차기 대표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승민이 23.5%로 1위가 나옵니다. 나경원이 15.9%, 안철수 15.8% 이렇게 되는데, 자, 국민의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실제로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은 나경원이 23%, 그리고 1위입니다. 주호영, 안철수 거쳐서 유승민이 12.6%. 거의 유력주자 중에서는 제일 하위를 나오죠.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나경원은 이것은 역선택이라는 표현보다는 민주당의 선택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도 있죠. 자, 이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를 한다는 응답자만 따로 딱 뽑아서 보니까 국민의힘 대표로 가장 지지하는 인물이 유승민인데 무려 51.1%. 가반수가 국민의힘 후보로 민주당 지지층의 가반수 이상이 국민의힘 후보로 유승민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누굴 지지할까? 아예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응답으로 가장 많은 것이 없어 모름. 이것이 한 30% 가까이, 20, 30%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나경원이든 뭐 안철수든 김기현이든 관심도 없는 거죠. 그냥 유승민을 응원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유승민과 이준석을 나눠서 응원했지만은 이준석이 이제 퇴출이 됐기 때문에 유승민을 집중적으로 응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다고 나중에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서 나왔을 때, 민주당 후보가 나왔을 때, 지금 유승민을 지지한다고 했던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자기 당 후보 놔두고 유승민을 찍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게 허상이고 신기루라는 겁니다. 여론조사의 함정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일단 그 정리를 하면은 유승민은 TK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묻지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배신자 프레임, 뭘 벗어났다? 배신자 프레임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배신자라고 지목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국민의힘 지지층이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해서 배신자 프레임이 됐는데, 지금 같은 대구 경북안에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유승민을 지지한다고 해서 나 배신자 프레임에 벗어났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유승민은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열성적인 응원을 받는 그런 지금 TK 분위기입니다. 자, 홍준표에 대해서는 뭐 다른 평가 방법은 뭐 대선 후보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업무 수행 평가가 이번에 에이스 리서치에서 또 했습니다. 업무 수행, 대구시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잘한다 53.6%, 못한다 25.8%,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름이고, 일단 외지에서,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대구로 와서 대구의 대표주자, 대권 대표주자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일단 업무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가반수 이상의 긍정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호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유승민이 지금 당권 경쟁에 아마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당권 경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뭐 같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나경원이든 뭐 안철수든 이런 사람들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계속 본인을 저격을 하는, 본인이 저격당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리를 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하니까. 자, 그래서 홍준표가 가장 난적이다. 장외의 홍준표가 가장 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유승민 입장에서. 또 하나, 유승민은 다시 TK의 그 마음을 얻어서,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자기 대권을 노려보려고 하는 건데, 그 TK 안에서도 특히 반윤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지지를 철회한, 아니면 원래부터 지지하지 않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다고 지지하지 않던, 자, 이런 사람들을 본인이 규합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승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는데, 그쪽으로 마음을 줄 가능성은 없고, 더구나 지금 본인의 난적,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대로 적수인 홍준표가 TK의 핵심부에, 중심부, 대구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은 자기 대권으로 가는 길에서는 또 다른 불운이다. 뭐 대권으로 갈 생각을 뭐 하고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지금 스탠스로는 어떤 그 대권으로 가기보다는 일종의 화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보이지만, 그런 그 모습까지도 좀
얼핏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래도 어쨌든 뭐 일반 여론조사, 역선택이든 이렇게 유승민에 대한 관심이 언론에서 좀 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홍준표와 유승민의 관계, 그동안의 둘의 뭐 라이벌 관계, 숙적 관계, 뭐 갈등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여의도 정가에서 서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